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한국군 직충돌이면 키네틱, 그러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때려 부수는 거다 이거죠. 예, 요격 드론 신속 개발, 중형 자폭 드론 위협 대응이다. 예, 중형이면 뭐 이미지에 나와 있다시피 사헤드류의 드론을 갖다가 부신다 이게 되고요. 이것도 우짜가 이미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 얘기하면서 이런 드론은, 그러니까 자폭 드론에 대해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 뭐 기왕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드론전의 최신 기술 그리고 최신 트렌드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실전에서 운영되고 테스트되고 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인데 이 물건은 이미 나온 지 좀 됐고요. 지금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개발되는 걸 갖다가 잘 보시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드론에다가 이런 사헤드 드론에서 멈추지 않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트 엔진을 갖다 끼워서 넣고 발사합니다. 제트 엔진.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 생긴 것도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넙대하게 가지고 생기지 않고 아주 샤프하게 날렵하게 생긴 드론을 갖다가 이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이 드론, 그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막기 위해서 이런 프로펠러로 해가지고 속도는 좀 더 빠릅니다만 이걸로 해가지고 대응한다는데, 제트 엔진 들어간 거는 이거로 못 막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체계로 나와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뭐 레이더 타령하고 앉아있는데, 이거 말고 대응 체계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레이저가 나와야 됩니다. 레이저 무기. 예, 레이저 무기가 이제 많이 깔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양산이 엄청 된다 이러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속도 빠른 것도 해가지고 제트 엔진 들어간 것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드론전의 경우 여전히 발전 방향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방향도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뭐 갈수록 점점 미사일화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속도는 좀 더 빠르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저 드론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요구됩니다만, 우리나라도 저 드론을 갖다가 좀 많이 운영해야 돼요. 많이 운영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북한보다 나은 게 뭡니까? 그나마 이 산업적인 규모에서 이런 드론을 갖다가, 이 드론은 아닙니다만 뭐 사이드 등 뭐든 쿼드콥터든 뭐든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야 그때인지. 하여간에 좀 양을 갖다가 많이 쟁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짜 세대보다는 요즘 군대 가는 친구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이 각종 의 게임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종하는 데 또 친숙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많이 개발해 놓는 게, 그러니까 예비군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해놓는 게 우짜 쪽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병력도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진다. 야이다 넘어가고요. 이제 바로 곰탱이 보시죠. 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국내 뉴스는 별로 볼 것도 없고요. 어제 뭐 우짜가 지선 관련해서 우짜 예상, 개인적인 예상은 이미 했으니까 뭐 딴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곰탱이 바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0.75%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508.74달러가 되겠다. 4,508.74달러 이 됩니다. 뭐 항상 그랬다시피 옆으로 기고 있다 이게 되겠죠. 물론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해서 여기 쌓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시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은덩이도 마이너스 1.52%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75.48달러, 맞지? 예, 48달러가 됩니다. 예, 뭐 딱히 코멘트 할 건 없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네, 브렌트 보시면 해가지고 1.46% 다시 상승해가지고 1배럴에 104.08달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게 제일 비싸기니까 비싼 걸 갖다가 우리가 기준해서 이걸 갖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고요. 서부 텍사스유의 경우 0.75% 상승해서 1배럴에 97.07달러가 됐고요. 오만 7월물은 1.12% 상승해서 1배럴에 101.65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랑됐습니다. 달랑됐어는 0.12%뭐 조금 올랐습니다. 아이고, 라인을 잘 맞추죠. 상당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RSI 값도 안 튀게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0.12% 상승해서 99.319가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확장되는 가운데 52평수 위에서 계속 노네요. 예, 관심 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어이쿠야, 지기네요. 예, 24시간 동안 무려 1.17% 완전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꼴랑 0.12% 상승했는데, 원화는 무려 1.17%나 완전히 똥값이 되어버렸다. 예, 1504원부터, 보세요. 이거 요즘 하루에 15원 출렁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그냥 대충 봐도 17원 아닙니까? 16원, 17원 아닙니까? 요즘 하루에 15원 출렁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지금 주식 원툴로 가고 앉아 있는데, 이 보세요. 주식 원툴로 가는 사이에 우리나라 환율 보세요. 이게 절단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절단 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이런 속도면요, 조만간 1600원 간다 소리 나옵니다. 이 지랄 하면. 이 지랄이란다. 우자가 이미 어젠가부터 해가지고 1600원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주식판 백날 쳐올려봤자 환율이 이래 되면요, 말짱 도루묵에다가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직까지 전 세계 모든 돈, 경제 측정하는 도구는 뭡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하는데, 환율이 있다고 되면요, 국가 차원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판 백날 오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돈값이 똥값이 되고 자빠졌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하여간에 이 있다고면요, 조만간 1600원 얘기 나옵니다. 이런 관리 가운데, 자, 이 흥미로운 거 웃자가 한번 얘기해드린 바 있죠. 국민연금, 국민똥금, 이거 또 나오죠. 주식, 국내 주식 비중 5% 상향. 자, 기계적 매도 막아라. 자, 인상적인 제목입니다. 웃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하는 겁니다. 14.9%에서 19.9% 상향. 최대 24.9%. 이야, 지기네. 150조 강제 매도 충격 완화, 증시 수급 우호 수급. 웃기 소리하고 자빠졌다네 진짜. 이게 선거 때문에 가지고, 선거 앞두고 주식판 꼬라박는 거 막으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관련해서 기사는 우자가 소개해드리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한들을 5% 상향한다. 예. 그러면 전략적 선술적 자산 배분을 포함하면 최대 24.9%, 코스피 급등으로 한도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가 넘어갔죠. 한도 꽤 됐습니다. 약 150조 원의 규모의 기계적 매도 압력이 불거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선거 앞두고 주식판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관련해서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깜빵 가는 인간 분명히 나온다고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 자칭 진보 보수하고, 자칭 진보 이쪽하고 더불어하고요, 이쪽이 하는 게 참 우자 개인적으로 아주 역겨운 게 뭐냐면요, 하다 지그가 마음에 안 들면 꼴대 자체를 갖다 옮겨버립니다. 이 짓이 상당히 좀 우짜 보기에는 참 역겹고 더러운 짓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분명히 문제 터집니다. 이게 주식이 언제까지 계속 쳐 올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주식판이 계속 올라갈 겁니까? 예?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거냐고. 나중에 문제 터진 다음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따고 짓이나 차고 자빠져가지고. 이따가 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적 매도 막아라. 지선 앞두고 기계적 매도 막아라. 국민연금 돈이 니그 돈이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환율이 저래 엉망진창 똥값이 되고 자빠졌는데, 국민연금 주식판이나 쳐올려가 자빠져가지고 뭐예요 뭐. 자, 하나 보시죠. 에나는 0.14% 싸져가지고, 요거는 뭐 달러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달러 오른 만큼 해가지고 싸졌다. 그래서 1달러에 159, 어이쿠야, 159 다시 넘어갔죠. 159.84N이 됐습니다. 159.26 뭐 이리 되네요. 잘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0N을 향해서 다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일본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일본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1.5%에서 4월에 1.4%로 살짝 하락했고요. MOM 전월 대비하면 3월에 0.4%였는데 4월에 0.1%로 요거는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 코어 CPI라고 하죠. 요거는 YOY 작년 동월 대비 3월 1.8%에서 4월 1.4%로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뺀
인플레이션 CPI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2.4%에서 4월에 1.9%로 이것도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닭갈치가 돈 뿌려가지고 좀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됐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딴 데 있죠? 예, 그렇죠. 자, 보시죠. 이번에 가지고 블루북에 나왔다시피 표시를 했죠. 이거는 외환 개입했다. 이러고 그 이후에도 개입했어요. 예, 그 이후에도 개입했어요. 이 짝대기 세우는 거 보세요. 이 짝대기 세우는 거 보면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다 개입한 겁니다, 이거. 개입한 거니까 벌써 10분이 됐어. 예, 개입한 요것도 짝대기 쭉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짝대기를 세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엔화는 일본 재무성이 일본의 황금 연휴,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4월 말경에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엎쳐져 가지고 그 노는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10조 엔 달러로 환산하면 630억 달러를 갖다가 외환 시장에 이거 엔화 안정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투입했다. 쏘았다. 도시락을 쏘았다. 도시락도 억수로 큰 도시락을 쏘았다. 이게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재무상에 돈을 갖다가 때려 넣어서 엔화 가치를 지탱했는 게 언제다? 4월 30일 요거죠. 4월 30일 이 이후에 다시 엔화 값이 줄금줄금 올라가서 좀 전에 195엔 넘어섰는데 이 차트는 이제 어제 거니까 이제 좀 미래 안 돼 있고 이후에 4월 30일 이후에 다시 최저에 근접했고 그러니까 190엔을 넘어서 160엔을 다시 가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엔화가 1달러에 159.75엔 이거 75가 아니구나. 195.75엔 그러니까 1달러에 195.75엔을 갖다가 다시 돌파할 경우 이럴 경우 보나마나 뻔하게 추가로 또 외환시장 개입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나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다시 개입할 거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재차 현재 강조하고 있고 베센트와 뭐 전화를 했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베센트의 경우 일본의 개입을 묵인하는 듯한 신호를 이미 보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베센트가 말로 해가지고 그냥 그 떼빵을 냈는데 말로 안 된다. 실제로 이제 도움을 주려면은 달러로 해가지고 일본 국채를 하든지 엔화 방어에 도움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가 있죠. 금리 인상이 있는데 금리 인상 그것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뭡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뭐 0.50 뭐 일반인 기준으로 0.50 이 정도는 해가지고 올려줘야지 그 정도는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지속 효과 일본의 외환시장에 개입한 거에 대한 이 효과가 지속되기는 제한적이다. 똑같다. 뭐 앞전에 했는 것처럼 이 꼴이 또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래가지고 구리입니다. 쭉 웬만해 구리라는데, 예, 구리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또 소개시켜드리죠.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 인출 주문량이 5만 1,425톤 증가한 11만 6,375톤을 기록하면서 이게 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어제인데 저쪽도 동네로 하면 어떻게 되나? 하여간 뭐 그래 퉁치고요. 근데 5만 1,425톤 증가한 11만 6,375톤을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구리 재고 인출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문으로 즉시 인출 가능한 재고량은 27만 5,525톤으로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에 있는 즉시 인출 가능한 재고량이 27만 5,525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우짜가 해가지고 간만에 해가지고 차트 두 개 붙여놓고 뽀샵질을 하면 했는데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근데 비교해서 우짜가 좀 많으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한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같이 나스닥 비트코인 해가지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였던 아주 커플링이 잘 되었던 나스닥과 비트코인과 나스닥 관계는 2025년 10월이죠. 2025년 10월. 요때 해가지고 피크 찍었죠 비트코인이. 예, 요때 가지고 피크 찍었었습니다. 2025년 10월이 지난 후에 또 나스닥은 내려갔다가 요것도 내려간다. 이거는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갔고 내려가다가 이후에 나스닥은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이거. 하여간에 이 둘의 관계, 이 관계는
2025년 10월 이후 완전히 디커플링 또는 분리가 되어버려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은 26% 상승했습니다. 관련 얘기를 제가 꽤 했는데 비트코인이나 비트크립토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거나 아예 비트코인 쪽을 포기하고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상승에 필요한 뭡니까? 연료, 새로운 돈 유입이 안 된다. 추가 연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자본의 경우 고위험에다가 수익률이 낮은 투기적인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의 경우 아직도 광고, 그러니까 사람들 대상으로 한 광고와 이 희망, 아주 이거 뭐 장밋빛 희망 이런 거를 갖다 팔고 이러면서 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함정 뭐가 되겠습니까? 광고와 희망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연료가 보급이 안 되네,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테크니컬하게 이제 보면은 어디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새로운 이거 뉴 페이스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여기 네, 이렇게 아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한국 수출 증가세 여전하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한국의 수출이 5월 1일부터 5월 20일 사이,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발표를 했죠. 어디서 발표했겠습니까? 네, 이재명이 팔아야 되니까 관세청에서 데이터를 깠죠. 한국의 수출이 5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에도 견조하게 이어져서 고유가와 고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부 수요, 그러니까 국외 수요가 강하다는 걸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관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 사이 실질 수출액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52.6% 증가하면서 4월의 동기간,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20일 사이 그때 해가지고 49.4% 증가했는 것보다 더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실질 수출액 증가율이 반도체 수출이 YOY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20일 사이 그 기간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YOY 동기간 대비해서 YOY 200 무려 200입니다. 202.1%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고 그리고 컴퓨터 관련 제품 수출도 305.5% 증가했고요. 뭐 이쪽으로는 다 엄청나게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해외에 있는 AI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 이 수출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알게 됩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 터질 낀데. 하여간에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출은 부진했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중국의 칩 수출이 테이크업. 그러니까 아주 비행기 이륙하듯이 아주 올라간다. 이게 제대로 날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해외. 예, 뭐 IC 해가지고 직접 회로 그게 해가지고 1년 전보다 4월에 가지고 100%, 우와, 무려 100%네. 네, 100% 가지고 급증했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2026년 4월에 YOY 작년 그러니까 2025년 4월 대비해서 100%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10억 달러를 갖다가 돌파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이거 3배나 폭증했습니다.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3배나 폭증했습니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4월 중국 수출 증가분 중 50% 정도가 반도체, 컴퓨터, 기타 AI 관련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즉, 중국 반도체 수출 증가는 AI 관련 제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AI 붐에 따른 기업 투자 열풍과 역시나 우리나라처럼 맞물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공급망은 오히려 더 찐득찐득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이란점 84일차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뭐 이거 맨날 나오는 소리인데
뭐 우짜 개쪽으로는 지겹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살짝 단어만 바꾸고 표현만 바꿔서 또 써먹고 매 이 짓입니다. 매 이 짓인데 아이고 뭐 에이 고농축을 하는 입장 에이, 맨날 이 짓입니다. 맨날 이 짓이고요. 우짜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요즘은요. 까마귀 고기가 공식적으로 팔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마귀 고기만 먹는 모양이에요. 이걸 지금 석 달째 이 짓을 하고 자빠는데도 아직도 이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짜겐적으로. 뭐 참 뭐라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우짜가 뭐 내시 이퀄리브리엄 비싼 게임 이론이 나오는 것까지 등장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니 넘어가고요. 요약해서 이란전 요약 84일자 계속해서 이어가죠. 이거는 이제 로이터 기사인데 해가지고 보면 이번에 컴플리트 인디드 투모로 그러니까 내일 당장 해가지고 이거 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2027년 1, 4분기 또는 2, 3분기 전에 호르무즈합이 완전히 리턴 풀리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전처럼 완전히 그 상태 100%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기대 난방이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ADNOC 그러니까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의 알 자베르 술탄 CEO가 이번 분쟁 즉 이 뭐 이란전이죠. 이란전 디스 컴플리트 했는데 이란전이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전쟁 이전 수준의 80%로 회복되는 데만 최소 넉 달이 걸릴 것이고 완전한 공급으로의 회복은 2027년 1, 4분기 또는 2, 4분기 이전까지 안 될 끼다, 안 될 끼다라고 말한 겁니다. 관련해서 ADNOC 그러니까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는 푸자이라 항을 통한 수출량을 갖다가 우짜도 이거 또 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 푸자이라 항을 통한 아랍에미리트의 그 석유 원유 수출량을 갖다가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기 위해서 건설 속도 뭡니까 파이프라인 하고 이런 거죠. 용량을 늘리는 거죠. 이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고 이제 기사에서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목표로 삼는 거는 50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500만 배럴 수출하는 거로 지금 현재 용량보다 많이 늘리는 거로 지금 목표를 잡고 건설 지금 그러니까 확장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또 이란전 요약을 계속 말씀드리죠. 자 간만에 또 터키입니다. 터키가 해가지고 덤프 US 트레저리 이란전 터지고 첫 달에 가지고 미국 국채를 갖다가 덤핑 가지고 막 패대기 쳤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 터키가 이 패대기 친 데는 이유가 있죠. 이미 우짜가 3월 달에 터키가 금 팔고 뭐 이래 가지고 환율 방어한다고 금 팔고 어쩐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죠. 이란전 발발 초기 그러니까 이거 초반에 첫 달 이때 발생한 터키 환율 그러니까 터키 돈 리라화 붕괴를 막기 위해서 터키가 2026년 3월 이게 그나마 데이터가 지금 3월 데이터입니다. 3월에 터키가 보유 중인 미 국채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매각했다는 거지요. 매각하는 덕분에 2월에 들고 있던 물량이 160억 달러어치였는데 3월에 얼마? 18억 달러어치로 급감을 해버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 지금 매각해서 뭘 갖다가 땡겼죠? 뭘 갖다가 좀 준비했습니까? 달러를 갖다가 준비했죠. 달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달러가 지금 달러인데서 저거 자체가 마사지가 많이 돼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중동 이 친구들만 하더라도 유동성 즉 달러 유동성 확보하려고 이래 금 팔고 국채 팔고 이 짓이 나고 있잖아요. 하여간에 3월 25일 뉴스 모험에서 우짜가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터키가 보유 중인 금을 팔아서 환율 방어한다고 소개했었는데 터키의 미 국채 매각은 미 국채 시장의 전체 규모에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진짜 미미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구입 자금 마련과 환율 방어를 왜 하겠어요? 에너지 구입에 이 에너지를 갖다가 뭐 땡기는데 사는 데 가지고 또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달러를 또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리라화 환율을 갖다가 방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 국채를 매각했다는 것은 규모 사이즈에 상관없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길어질수록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1,500원은 기본빵으로 가고 1,600원을 갖다가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 아닌 느낌 같은 정말 느낌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터키가 선배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해가지고 터키 10년물 터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2022년 10월에 가지고 그나마 바닥을 잠깐 찍었다가 이후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작년에 트럼프는 에르도안의 교훈을 참고할까? 라는 영상 그걸 갖다 올린 바 있는데요. 터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르도안의 경우 터키 수출 기업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좀 올리고 내리고 이짓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라화 환율은 똥값이 되고 별의별 똥쇼가 나왔죠. 근데 현재 이재명 정권은 어떻습니까? 에르도안과 다른 버전의 실험, 웃자는 그때 에르도안이 실험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재명은 현재 에르도안과 다른 버전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실험입니까? 미친 듯이 빚을 내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뿌리고 잘 뭐 보이시죠? 예, 거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다. 이것도 우자 보기에는 또 다른 실험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 일단 선배 터키가 잘 보여주고 있죠. 우자가 우리나라 K옥션, 한국 옥션 해가지고 그 다음날 결과 나올 때마다 그 날만 해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국채 10년이든 뭐 20년이든 해가지고 전부 다 미친 듯이 오르다고 해도 국채 옥션 인기가 별로 안 좋아서 오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느냐? 터키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죠. 자, 이거는 뭡니까? 터키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보시면 2022년 10월에 해가지고 무려 85.515%입니다. 그다 쭉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좀 내려갔어요. 왜? 금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네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러지 말고 시장에 맞춰서 해라 해가지고 그나마 말을 들어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간 게 30%입니다. 근데 터키 인플레이션이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또 어떻게 됐다? 요 바닥 찍고 올라가죠? 32.37%로 이란전 발발 이후에 다시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뭘 봐야 됩니까? 터키 주식판을 봐야겠죠? 자, 터키 주식판 보시죠. 의미심장합니다. 2022년이 약 이걸 기준점을 잡아서 보면은 뭐 국채 수익률도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 여기 있잖아요. 2022년 해가지고 이때 미친 요 기준점 잡아가지고 올라가고요.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이자 주는 거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자, 이거는 또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잠대 가지고 쇼했는데 해가지고 2022년 요때 가지고 고점 찍고 해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터키 주식장입니다. 터키 주장 보세요. 2022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리고 자빠졌죠. 이거 보면 뭐 우리나라가 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나라처럼 뭐 칩은 못 만든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뭐 현상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터키에게는 우자가 좀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거 있는데 그거는 우자가 뭐 월요일에 얘기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넘어가지고 자, 이거는 미국 일본이라도 자꾸 미국의 원유 재고 급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려야. 바클레이즈에서 해가지고 뭐라 됐습니까? 2026년에 해가지고 자신들이 유가를 갖다가 1배럴에 100달러로 여전히 유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말씀드립니다. 바클레이즈는 5월 22일에 발표한 리포트에서 2026년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치를 1배럴에 100달러로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위험이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첨언했고요. 이란전 이전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 중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란전이 발발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에서 하루 평균 1,400만 배럴에 달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에서 무려 14%나 되는 하루 평균 1,4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현재 감소한 가운데 바클레이즈는 재고 추세의 경우 미국에 있는 재고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하면서 하루 평균 6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에 달하는 공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600만, 800만 배럴이 아니고
하루에 6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클레이즈는 호르무즈 해협이 오늘 당장 완전히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원유 재고량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부족했던 수준. 이거 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전 터졌을 때 그때죠. 우크라이나전 터진 다음에 가지고 뭐 바이든이 뭐 전략 비축 미친 듯이 가지고 뭐 방출하고 이럴 때 그때보다 오히려 2천만 배럴이 더 낮을 것이라고 바클레이즈에서 분석했습니다. 자,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했으니까 또 전략 비축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자, 이거는 이미지가 너무 크네. 네, 해보죠. 해가지고 이건 블룸버그 나와 있고요. 해가지고 상업용 원유 재고, 이거는 전략 비축류 해가지고 변화, 총 해가지고 원유 재고 이래 되죠. 해가지고 떡락하고 있는 게 뭡니다. 떡락이 하고 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 미국. 말씀드립니다.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류를 포함한 미국 전체 원유 재고가 5월 둘째 주에 마이너스 1780만 배를 감소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790만 배를 감소해서 2026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요. 미국의 전략 비축류 재고도 990만 배를, 이거 주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간. 마이너스 990만 배를 감소해서 역대 최대 주간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전략 비축류의 경우 8주 연속 감소에다가 쭉쭉쭉쭉 빠지죠. 8주 연속 감소에다가 3년 만에 가장 긴 감소를 갖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만이면 언제입니까? 우크라이나 전 터졌을 때 그때 이후로 가장 긴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란전 발발 후에 미국의 전략 비축류 중 10%에 달하는 4,200만 배럴이 주로 어디로 갔다? 아시아로 수출되면서 소진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비축류 중 전체 중 10%라는 소리입니다. SPR 미국의 전략 비축류 재고는 현재 3억 7,400만 배럴로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뭘 뜻한다? 미국이 향후 공급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충장치 버퍼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이런저런 숫자 나오고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략 비축류 포함해서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역대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는 미국산 원유 수출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것이지요. 2026년 5월 현재 미국에 있는 원유와 석유 제품은 뭐 디젤, 항공유 뭐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원유와 석유 제품은 글로벌 공급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6월부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미국은 추가 방출은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버퍼가 사라지면 그다음부터 뭔 난리가 날는지 상당히 궁금한 가운데 자, 골드만삭스하고 해가지고 또 이쪽에 데이터 나온 거 또 말씀드리죠. 뭐 미국의 재고 드랍 해가지고 레코드 페이스 그러니까 기록적인 속도를 해가지고 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떡락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란전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이 줄어들자 5월 들어서 2026년 5월 들어서 전 세계 원유 및 석유 재고가 사상 최고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고요. 5월 들어서 올해 이번 달 5월 들어서 관찰 가능한 재고는 하루 평균 870만 배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하루에 870만 배럴씩 기록적인 속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란전 발발 후 평균 감속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이거 이래가지고 뚝배죠. 근데 이 갈수록 해가지고 가속도가 붙잖아요. 지금 미국에 달게 들어서 막 그 기름 뺀다고 지금 벌벌벌 다 달게 들어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 감소 속도가 거의 2배에 달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미국의 재고도 앵꼬가 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오늘 가지고 미국 증시 하락 예상이 상승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한번 이게 한 달 전에 소개해드렸나? 뭐 그래도 근데 하여튼 이걸 AAII 해가지고 뭐 미국의 개인 투자 협회죠. 여기 제가 개인 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입니다. 여기 미국 개인 투자 협회에 따르면 6개월 후에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이
전주 39.32%에서 31.72% 뭡니까 이거 퍼런 거 내려가죠. 39.32%에서 31.72%로 하락하면서 3월 19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여기에다가 12주 만에 처음으로 장기 평균치가 얼마다 37.5%인데 이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은 3주 만에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 디비졌죠? 예, 또 디비진 거 빨간 거는 이제 하락을 갖다 배팅하는 사람들이고 요 파란 거는 상승을 배팅하는 사람인데 이게 3주 만에 하락 예상 투자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10주 동안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 보시면 해가지고 베어리시 요거죠 요거 빨간 거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은 전주 36.61%에서 43.61%로 상승하면서 빨간 거 올라가는 거요. 상승하면서 4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은 그러니까 향후 6개월 후에 저 하락을 예상한다 이거죠. 하락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은 14주 연속 장기 평균치인 31.0% 위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이후 9주 동안만 장기 평균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뭐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이 많이 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립, 요 노란 거 중립. 중립을 갖다가 중립을 갖다가 예상한 그러니까 뭐 떨어질지 뭐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다. 이래한 사람들 이 중립 투자자들 비율은 전주 24.0%, 뭐 특정하면 24.07%인데 24.07%에서 24.67%로 살짝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2024년 7월 이후 96주 중 94주째 연속 장기 평균인 3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자가 안 그래도 어제 해가지고 중도 정치가 요즘 실패하는 시대라는데 중립,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요즘 평균치, 장기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는 중이다. 여러모로 참 세상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또 이거 가지고 외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보시면 해가지고 예, 쭉 빠지죠? 예, 쭉 빠집니다. 해가지고 2026년 3월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국가들이죠. 외국 국가들이 들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이 얼마다 9조 3,487억 원이란다. 9조 3,487억 달러 이래 되죠. 달러 되고 해가지고 예, 먼슬리 체인지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변화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384억 달러가 줄었다 이 말이 되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2026년 3월 그러니까 외국 국가들의 미 국채 보유량이 마이너스 1,384억 달러 감소한 9조 3,487억 달러가 되면서 2022년 2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요 가장 많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자가 해가지고 이걸 갖다 가려놓으니까 그런데 요 보시면 해가지고 2022년 해가지고 나와있죠. 예, 여기 그립니다. 요 짝대기 세워져 있죠. 2022년 9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감소폭 미국채를 팔아제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되냐? 아니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예,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베센트가 있는 이거 좀 줄이겠는데. 예, 베센트가 있는 동네에서 해가지고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자 보시죠. 해가지고 국가별 이게 3월달이고요. 국가별 해가지고 일본 내가 나와있죠. 일본 그리고 영국 그리고 중국 등등 해가지고 순위별로 1, 2, 3, 4, 5, 6 뭐 이런 쭉 나왔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갖다가 477억 달러 매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월 달 대비해서 477억 달러가 줄었다는 소리죠. 매각하면서 보유액이 1조 1916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자, 2등이 누굽니까? 요즘 물량 계속 받아주고 있는 영국이죠. 영국의 경우는 늘었습니다. 8,973억 달러였는데 9,269억 달러 해가지고 296억 달러를 갖다가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미국채를 보유한 거를 갖다가. 그리고 문제의 중국이죠. 중국 본토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2월에
6,933억 달러인데 어라 6,523억 많이 줄었죠. 410억 달러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이후 최저입니다. 지금 미국제 보유한 거, 그러니까 미국 본토란다. 중국 당사자가 직접 들고 있는 거. 이거는 2008년 그것도 한참 올라가죠. 2008년 9월 이후 전체 최저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케이만군도,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 스위스, 홍콩. 홍콩은 또 요게 중국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또 오일 해가지고 살짝 또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싱가포르, 노르웨이, 인도, 브라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아랍에미리트, 독일도 된대요. 2월보다 한국은 한번 볼까요? 한국 해가지고. 한국은 해가지고 한국도 줄었네요. 이재명 정부에서 친미질하고 있는데 종미질하고 있는데 줄여버렸다. 어떻게 2월에는 1,409억 달러인데 3월에 1,368억 달러를 가지고 41억 달러가 줄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래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2월보다 3월에 미국제 보유량을 늘린 국가들이 어디 있다? 영국, 영국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케이만군도 요거죠. 케이만군도는 미국이 따로 돌리는 호주머니로 유명하죠. 그래 됩니다. 케이만군도, 그리고 프랑스 해가지고 또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도 또 늘렸고요. 이거 아일랜드 어디 가냐? 여기 아일랜드 또 늘렸고요. 그리고 홍콩은 말씀드린 것처럼 늘렸고, 그다음 쭉 내려가서 독일도 늘렸습니다. 독일도 해가지고 좀 늘렸다. 독일 어디 가냐? 여기 있네, 독일도 늘렸습니다. 요게 좀 관심 가는 포인트다. 이래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베이커 휴즈에서 나온 요번 주, 그러니까 5월 22일로 끝나는 주 기준 해가지고 베이커 휴즈의 드릴링 숫자 말씀드립니다. 베이커 휴즈의 데이터인데 5월 22일 기준에서 오일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기름, 원유 이쪽에 가지고 드릴링하는 숫자 오일 리그 카운트는 전주 415개에서 425개로 10개가 증가하면서 2025년 7월 4일 이후 최대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25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기름이 10개가 늘었으니까 전체 숫자도 많이 늘어났겠죠.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51개에서 558개로 7개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에 보면 천연가스에서 3개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경제판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닐 밀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계 기업의 구원자이자 월가 악당으로 유명세를 날렸으면서 일명 정크본드 황제, 정크본드 킹 되죠. 1980년대 정크본드 킹으로 알려져 있다 되는데, 정크본드 킹 황제로 불렸던 바로 마이클 밀켄인데요.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우자가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밀켄은 유동성은 환상과 같아서 필요 없을 때 항상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땐 거의 찾아올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